대전에 이 톡 까놓고 3당 토론, 예, 세 당의 우리 의원님, 전 의원님, 또 위원장, 당협위원장님, 또 지역위원장님들 오셨습니다. 자,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59초 TV의 유호진이라고 합니다. 인사 좀 한 말씩 하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평소 존경하는 두 분 형님들 모시고 재밌는 토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측입니다. 연락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저야 다음번 총선에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 하여튼 일단 정옥교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두 분 그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선전하셔가지고 지역 발전에 큰 도움 될 걸로 덕담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나갈 생각이 없어요? 저는요? 네. 저는 여긴 그건 관심 없어요. 원래 그 끝까지 안 나간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아니요, 절대 아니요. 나는. 내가 조국 같은 말 아니에요? 자, 오늘은 우선은 대전에서 이 얘기를 하지만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좀 짚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정경심 교수 소환이 임박했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동생이 뭐 지금 조사 중이다. 조국 동생 조사 중인데 우선 법조인이 먼저 문제 좀 풀어봐 주세요. 어떻게 지금 봐야 됩니까, 이거를? 지금 아침에 저도 청년 분노 조국 아웃, 조국 임명 정권 종말 이런 피켓을 들고 요즘 아침에 피켓이 합니까? 예. 가보로 하시겠다잖아요, 예. 지금. 매일 시위를 하고 있는데 예. 그때 그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힘내라고 이 경적을 올려주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시비를 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몇 대 몇이에요?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7대 3 정도? 3이 있다는 게 제가 신기할 정도죠. 3이 있다라는 거. 예. 예. 그런데 그게 뭐 그거 아니야? 소위 요즘 인터넷 용어로 대깨문? 뭐 그런 말 안 쓰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또 험한 말 한다고 해서 막말한다고 해서 안 쓰고. 하여튼 근데 그 어떤 시민 한 분이 그 페북에 올려놓은 글을 보니까 그 글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번 조국 장관의 그 압수수색하는 검찰을 보니까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더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더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 오히려 그쪽에 오히려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풀어가기 앞서서 검찰이 법대로 수사를 하고 있고 정말 지지를 보낸다 그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조국 사태 이제 큰 차원에서 보면요. 여당과 청와대 그 의사결정 구조를 이 조국 사태 아주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 프로세스에 가운데는 문 대통령의 고집이라는 것이 있고, 근데 이 고집이 나는 대통령의 인격적인 특성 때문에 나온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이 고집이 그 둘러싸고 있는 소위 그 운동권, 386이 지금 586이 됐죠. 그 운동권들의 어떤 독선이랄지 정의를 독점하는 그런 건데, 그다음에 편협된 그런 사고방식. 그 와중에서 이 문 대통령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 이게 의사결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이 끌려가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이 집단적인 이 성향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고집이라고 인식되는구나. 이런 프로세스로구나. 그리고 이 고집이 계속된다면 자칫 독재로 나갈 수가 있겠다. 항상 독재는 나왔으니까. 이 고집자는 또 이 불통이라는 게 있다. 그 불통은 아까 그런 586의 그 특성 때문에 나오는 그런 프로세스다. 이렇게 본다면은 조국 사태가 이걸 분명히 우리한테 시민들한테 드러냈다면은 이게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 안 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과거에 그 경제 정책도 이게 계속 고집 부리는구나. 원자력 그거 안 한다는 거. 그것도 해외 나가서 원자력 선전하면서 국내에서 폐기야. 이 고집도 이거로구나. 그다음에 지소미아 종료하는 거. 그것도 이거로구나. 그게 지금 아주 명명백백하게 이런 게 드러났다. 이 프로세스가,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조국 때문에. 그럼 이게 앞으로 변할 거냐? 이 특성이 유지되는 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완전히 변곡점, 앞으로 떨어지게 될 계속 내려갈 거다. 그 분이 없을 것이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다 입증됐는데요. 노태우 이래 우리 5년 단임제 하지 않았습니까? 5년 단임제에 모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어떻게 변했는가 보면 1년차, 2년차, 3년 전부 다 떨어졌어요. 전부 다. 거기 이게 떨어진 요소들을 보면은 첫째가 이제 경제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인사 실패, 조국 같은 인사 실패, 그 다음에 이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 문제 떨어져요. 그러니까 또 보궐선거랄지 그 큰 선거, 지방선거에서 졌을 때 여건이, 그래서 이제 수도권 의원들부터 이러다 안 되겠다 반발이 나오고 그러면서 내부 분란이 나고 또 떨어지고, 지금 경제 문제랄지 저거 인사 실패 문제랄지 이런 고집 부리는 이런 문제, 모든 것이 우리 역사적으로 모든 대통령이 다 떨어져가지고 불행하게 끝난 것처럼 지금 그 경로를 그대로 가고 있구나. 그 떨어진 요소가 그대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지구나. 보시냐는 거예요 지금. 좀 뭐라? 짧게 좀 얘기해 주고 짧게. 너무 길어. 그래서 이제 네.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당연히 대통령 지지도와 여당의 지지도는 뭐 같이 움직이니까 여당 지지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난 이렇게 보죠. 남북 문제에 목숨을 걸게 될 것이다. 그걸로 만회하려고. 또 이 야당은 조국 얘기가 아니 갑자기 대통령 뭐 비난. 어디로 지금 산으로 가는 것 같아. 아니, 너무 바다로 가요 바다로. 나는 이 좀 좁혀. 조국 사태를 보면서 네. 이게 큰 그림과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유 넘어가야지. 뭐가 너무 얘기하고 큰, 싶었는데 너무 큰 얘기를 했구만. 너무 크게 하니까 이게 지금 방향을 어디로 갈지. 뭐 들으셨겠지만 제가 대통령께서 그 조국 장관 임명하신 날은 9월 9일 월요일 날 한 7시쯤 해서 그 청와대 사정에 좀 정통한 선배분한테 예. 어떻게 되느냐 여쭸더니 강력하게 반대하는 참모도 있고 또 해야 된다고 하는 참모도 있어서 그냥 일요일까지 그래서 결심을 아직 못 하셨는데 철회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뒤에 붙는 단서가 조국 장관을 대신해서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만한 그 소신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그 깊은 고심을 하시고 계시다. 그걸 이제 7시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안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괄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탁 해서 하셨구나 해서 제 느낌은 대신할 만한 법무장관 조국 장관을 대신할 만한 사람을 못 찾았구나.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결국 지금 이렇게 됐어요. 조국의 퇴진은 검찰개혁의 후퇴, 실패지. 말하자면 그렇죠. 예. 조국의 퇴진은 검찰개혁의 실패, 조국이 자리를 지키면 검찰개혁의 성공. 이런 그 말하자면 어떤 패키지 논리가 돼버려서 이것이 과연 적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두둔할 생각은 1%도 없어요. 다만 검사 수십 명이 붙어가지고 조국 장관의 혐의라는 게 결국 지금 2개 정도 아닙니까? 입시비리, 자녀들 입시비리. 입시비리와 관련된 뭐 표창장 또는 뭐 인턴 증명서가 위조되었느냐. 두 번째는 부인의 그 사모펀드. 예, 사모펀드. 예. 이 두 가지를 밝히는데 하나 더 있지, 융동학원 그 운동학원 문제도 얘기 있지. 좀 있더라고요. 아이 그건 뭐 조국 장관하고 뭐 관련 뭐 크게 됐던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두 개의 집중을 검사 수십 명이 붙어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 뭐 법조인이신 우리 양부시장 계시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좀 빨리 내버리고 예컨대 조국 장관 부인이 했다는 게 10억이 조금 넘어가는 금액인데 탑 뛰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500억, 1000억 뭐 무슨 뭐 자동차 회사도 관련되고 말하자면 제가 듣기로는 한국 M&A 시장의 양아치들이란 양아치는 다 거기에 관련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팔아먹기도 했고 예컨대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조카라는 사람이 뭐 힘 있는 누구를 팔아먹기도 했을 것이고 또 다른 놈이 팔아먹기도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산으로 가버리는 거 아니냐. 너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다 보니까 솔직히 좀 피로합니다. 시간적으로. 네. 시간적으로. 충분히 검사 서너 명만 붙었어도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왜 이렇게 확대를 하고 이게 뭐 검사 100여 명이 붙어가지고 이게 하면 이게 무슨 뭐 국사 사건도 뭐 대한민국 쿠데타 사건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은 검찰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행태도 그 순수성을 어떤 수사의 순수성을 전부 그 인정해주기는 좀 어려운 상태까지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의견인데요. 검찰이 별건 수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조국의 문제가 가족 다 포함해서 예. 이건 너무 심해서 파면 고구마 줄거리처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고구마 줄거리 계속 나오는데 그걸 안 팹니까? 그럼 검찰이 직무유기지 사실은. 지금 근데 현재 별건 수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조국 사태는 사실 검찰이 이제 고구마 캐듯이 캔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셔요. 그러나 시작은 고소고발로 시작된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네.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이 그냥 뭐 조사도 없이 뭐 무혐의 종결 또 뭐 기소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수사 인력이 사실상 검사가 수십 명 동원되고 압수수색 공무원들이 100여 명 동원되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전담하는 검사가 한 10여 명 이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고소 고발된 요 사건을 지금 압수수색도 없이 운동학원 그다음에 관련 저 코링크 피 관련 회사들 투자회사들 입시비리 관련 학교들 압수수색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고발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길래 그렇게 고발을 당하는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은 건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력이 동원됐고 그 많은 인력들이 압수수색하면 또 딴 게 또 나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정경심 조국 네. 자택을 압수수색하는데 11시간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날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사실상 뭐 이상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금고를 안 열어줘서 몇 시간 걸려서 금고 기술자도 왔다는 둥 그런데 그거만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집을 샅샅이 뒤지는데 1시간이면 뒤지지 뭐 11시간까지 뒤져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개가 나오고 또 그걸 압수수색을 방해할 만한 여러 요소들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변호사를 입회시켜서 압수수색 목록에 이 목록에 없는 거 건들지 마세요. 이거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그러면 영장을 다시 받고 오고 어떠 하니까 11시간이 걸렸어요. 떳떳한 사람은 그런 방어 안 합니다. 근데-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근데 양 부사님은 예. 양 부시장님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 그거요? 상대는 스토리를. 그거 아이고, 뭐 언론 저도 보도에서 잘 다 몰라요. 났어요. 언론 보도 보고 하는데 언론에 다 났어요, 그거. 특히 유튜브에 이런 거 굉장히 상세하게 추적을 해서 방송을 해주세요. 언론에 이게 왜 해명이 났냐면 이 민주당에서 하도 뭐 11시간 뭐 이건 너무하다 뭐 이상한 얘기가 막 나오니까 네. 검찰이 해명을 한 거예요. 짜장면 먹었네, 뭐 밥을 먹었네, 뭐 예를 들면은 여튼 예. 뭐 역시 이제 하실 말씀이 없대 지금. 법조인이신 그 양 부시장님이 뭐 누구보다도 그런 뭐 진행 과정은 더 자세히 알고 계시겠지만은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참 난처한데 뭐 두둔할 생각은 1%도 없어요. 다만 두둔하고 계시는데.
뭐 묶여 매여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확대할 그러니까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예. 조금 빨리 좀 마무리 좀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고 똑같아요. 어제 이제 그 저도 이제 그 정경심 교수 그 페이스북을 가끔 봅니다. 근데 그 아이들 얘기 절절하게 써놨는데 좀 마음이 좀 좋든 않더라고요. 나도 아버지로서. 그런데 또 한편 난 지금까지 그분들이 강철 멘탈인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만 나는 조국 장관처럼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 못 이렇게 견딥니다 그거. 막 자식- 여기 뽀드락진하고 막 자식 문제 생겨요. 막 이렇게 막 네. 그 뭐 하여튼 일가 친척 모두 이렇게 관련되는데 나 같으면 나 그만하려 이럴 것 같은데 그 멘탈 정말 그 강철 멘탈 또 무엇을 어떤 가치를 위해서 저 양반이 저런 수모 저런 고통을 다 견디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난 그걸 이해를 해요. 어떻게 이해해요? 그 정신이 멘탈 문제가 아니라 네. 조국 그 장관의 의식 속에는 나는 옳다야. 아직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옳다. 어. 저 나쁜 날 반대로 나쁜 사람들. 난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 내가 저지른 그 부정이라는 것, 정의가 그거는 이 거대한 정의를 내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눈 감아 멀어져. 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 일종의 좋은 말이면 소신이고 나쁘게 하면 독선이고 정의의 독점이 그 사고방식이 보통 사람보다 한 100배, 1000배는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 뭐지 대전 고검 때 대전 고검 검사.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예. 그 양반은 변호사분들하고 술 잘 안 마신대. 하긴 여기 왔을 때는 이제 우리 어떤 밀려난 상태였기 그러니까- 때문에 또 더더욱이나 우리 정 의원님이 조금 아까 그 정경심 교수 페이스북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걸 언뜻 아침에 들었는데 아들이 조사를 장시간 받고 나와서 검찰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참 나쁜 애 같았다고 펑펑 울더라 그러면서 가슴이 아팠다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저도 그걸 듣고 솔직하게 가슴은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좋든 않더라고. 가장으로서 얼마나 이 순간이 힘들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많은 일반 그 학생들 아무런 그런 학교 권력, 그 정치 권력 없이 어렵게 공부해도 의대를 못 갔던 친구들,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도 좋은 대학 못 갔던 친구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를 잘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어요. 근데 조금 아까 이제 더 가슴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가슴 아파요, 저도. 동의합니다. 아니, 나도 공감 능력은 갖고 예. 있는데 안 아픈 것 같아. 나 공감 능력 갖고 네. 있는데 그걸 네. 보면서 네. 공감할 때 인간이 판단하거든요. 예. 내가 공감을 줄 가치가 있는가? 응? 판단했을 때 난 이쪽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감보다 지금 말씀하신 그로 인해 수많은 다른 일반 그 부산 청년들에 대한 공감이 난 더 커. 뭐 그럴 수 있고 뭐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우리 이제 뭐 당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그 노무현 정부의 그 원로 선배들도 하시는 말씀이 공인으로서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그동안 관직을 맡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예컨대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라도 좀 한번 했으면 또 뭐 공직이라도 한번 좀 맡았으면 공인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좀 기준이 있을 텐데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대정부 질의하는데 그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좀 우리 집사람이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잘 좀 배려해달라. 네. 그러니까 그게 온당하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가장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그 얘기를 딱 듣고 저분이 공인으로서의 그 마인드가 훈련이 그동안 안 돼 있었구나. 인사권자가 할 말은 아니지.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법무장관으로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사검사가 왔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집사람 건강이 안 좋으니까 좀 살살 살살 하시고. 해줘. 그럼 그 얘기를 그래 살살 해주라는 뜻 그거다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우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공인으로서 좀 부족, 그좀 어떤 마인드 훈련이 좀 그동안 안 돼 왔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맨 처음에 그 펀드에 10억 5천인가 넣었다고 했을 때 전직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수석으로 근무했던 제 선배한테 그거 맞아? 저한테 물어요. 그 뭐 펀드에 돈 넣었다는 거 맞아? 그래서 예, 그 저 주식을 팔아 가지고 공직자는 주식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식 팔아 가지고 펀드에 넣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제 선배가 아이고 참 돈에 관심 두지 말라고 주식을 팔으라고 했는데 더 위험한 데 갖다 더 넣고. 주식 팔아가지고 펀드에는 그 말하자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빨간 고기 잡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럼 가급적이면 고기는 먹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빨간 고기는 안 먹어? 그러면 비계 쪽은 먹어도 되나? 하얀 쪽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다고 내면 이거는 왜 금지시켰나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직에 들어온 사람은 또 그러니까 높은 공직에 온 사람은 돈에 관심 갖지 말아라. 그래서 주식하지 말라 했는데 아 주식으로는 돈 벌면 안 되고 펀드에서는 벌어도 되는구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다른 뭐 팩트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위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뭐 펀드에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난 그런 거는 뭐 이제 나중에 검찰이 밝혀서 그걸 보면 알겠지만은 공인으로서의 그 이해상충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 훈련이 좀 안 돼 있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민주당 탈당했어요? 아니요. 아니 뭐왜 민주당에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 훌륭하시다구나. 지금 저희 그 금태섭 의원 그 네. 민주당 의원님이 그 지난번 청문회 때 부적절한 처신한 거다 계속 질타를 했던 옆에 계신 모 의원님이 막 흘기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국회의원 자기 의견 맞아요. 못 합니까? 아, 근데 네. 우리 그것도 정의- 민주당만 탓할 일이 아니지. 그러면 누가 하나 머리 깎았다고 줄줄이 뭐 나는 자유 한국 사 만드는 줄 알았어. 그 여사님 저 이제 네. 앞으로 결정적인 게 네. 그 부인인 정경준 교수가 기소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예. 뭐 기소는 되겠죠. 근데 그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아니 영장은 나올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영장 청구하겠죠. 나오지. 저도 나올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영장은 반드시 청구할 테고. 아니 청구를 할 테고 예. 발부될 거냐. 이거. 그거는 이제 판사가 결정할 일이니까. 자, 제가 볼 때는 예. 난 제가 된다고. 법조인이니까 예. 법조인이라고 내세우는 거 아닙니다. 아니 말씀하시죠. 법조인이니까 지금 보면 지금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업무 방해, 뭐 기타 뭐 다른 거 이제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예. 그런데 이게 국민들 공분을 사고 있는 가장 큰 이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뒤에 있는 범죄가 더 큰 거예요. 운동화가 관련된 특정 돈 배임, 문제죠, 예. 사기, 소송 사기 뭐 등등하고 거기 사모펀드 관련된 자본시장법, 공직자윤리법 등등해서 그게 더 큰데 앞에 게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키고 공부는 있어요. 앞부분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데 예. 지난번 그 최순실 사건 정유라 그 케이스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대 교수들 줄줄이 구속돼서 실형받았어요. 그렇지. 예. 그거 하나 특례 입학시키고 그 다음에 학점 막 주고 출석 안 했는데 막 뭐 했다고 그래서 이대 교수들 다 저 잘리고 교도소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입시부터가 만약에 그게 위조되거나 공문서 위조, 서울대 인턴 증명서는 그때 공직이니까 공무원이니까 서울대가 거기는 허위 공문서 작성까지 있어요. 아예 그 네, 도장을 공문서, 떠올 때 공문서 공문서 지금 위조까지 있어요. 그래서 발부할 거다. 엄중한 법제죠. 그걸 그걸 발부 안 하면 PC 도망가 뭐 빼돌린 거 있고 증거인멸 뭐 예를 들면은 등등해서 그 판사님들 얘기하는 그 예. 증거인 그 범죄는 도망의 우려는 없네, 그죠? 우리가 교도소 가보면요 뭐 큰 죄 져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별거 아닌 이런 죄들 져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 일으키러 들어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이거는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입시에 그 절차적 정당성을 다 몽땅 망가뜨린 국가적인 그리고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속이 안 될 수가 없는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는 것은 그렇죠. 범죄 완전 소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 아무렇게나 발부하는 거 아니에요. 영장 것도 뭐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예. 범죄 혐의 없는 압수수색 영장 함부로 발부 법원에서 안 하고요. 그렇지. 예. 더나 주택에다가. 법조인께서 지금 분석하시는 거니까 뭐 비법조인 제가 거기다 뭐 이렇게 저렇게 논평을 하는 건 뭐 진짜 뭐 아닙니다. 그 그 뭐 상식이 포크레인 법조보다 앞에서 더 삽질하는 높으시지. 건데 근데 이렇게 보시죠. 뭐 아직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양부시장께서 뭐 범죄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네. 또 압수수색이라는 게 압수수색이라는 게 범죄가 확정됐다는 거를 뭐 하는 건 아니고 그것은 아니지. 말하자면 예. 증거 수집의 과정이 범죄 정보를 강제로 확인하자고 하는 것이지 예.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의심은 간다라는 부분이지 예. 확정됐다는 건 아니니까 압수수색으로 구속영장이 뭐 발부가 꼭 된다라는 부분은 좀 그렇고 이제 소명을 하다 보면 예. 뭐 범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꼭 뭐 저건 뭐 영장 발부 되겠나라고 했던 것도 뭐 예컨대 뭐 범죄 소명이 기각되기도 부족하고 해요. 예, 예. 뭐 할 수도 있으니까 뭐 또는 내가 뭐 혐의가 뭐 중하지 않고 뭐 가담 정도가 뭐 낮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구속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음. 기각될지 발부될지 예단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지금 저 구속영장이 이슈가 된 게 엊그제 뭐 유시민 예, 유시민이가 그거 뭐 발부 안 되면은 수사 뭐 그만하라든지 뭐 이렇게 세게 나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예언하려고 모인 거 아니? 그러니까 유시민 그 발부된다에 제가 한 표 걸겠습니다. 아니 나도. 아니 나는 뭐 그때 가서 볼게 그때 가서 근데 유시민 전 장관 말씀이 예.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좀 뭐 민주당 사람 아니 우리가 좀 답변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민주당뿐 아니니까 개변. 우리 당 사람 아니라 그러더라고 꼭. 아니 우리 당원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 당원 아닌 분이 밖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네. 다 논평할 필요는 없지. 예,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를 들자면 뭐 구속영장 발부 안 되면 뭐 윤 총장 책임져라. 그건 조금 그건 예컨대 상식에도 안 맞는 이야기. 예컨대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됐다고 해서 무죄라는 건 아니니까 구속영장 발부 안 됐다가 1심에서 재판받고 법정구속권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뭐 구속영장 발부 안 되면 윤석열 책임져. 그건 말하자면 구속영장 발부를 안 되는 걸 마치 판사가 무죄라고 판단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좀 법리적으로 좀 안 맞는 얘기를 하셔서 또 이게 이슈가 돼버린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법률적으로 이렇게 구속영장 발부의 기준을 한번 살피면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는 원래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안에서 보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보다는 사안이 중대성을 갖고 사안의 중대성이 예를 들어 들어. 살인범이 도주 염려 없다고 구속 안 합니까? 그 살인범은 그냥 놔두면 재판 수사받기 전에 죽든가 도망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순순히 나 죽였어 하고 들어오는 살인범 제가 구경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 갖고 하는데 우리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유죄 확정 판결, 소위 대법원이든 지방법원에서 항소 안 해서 끝나든 확정 판결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또. 추정. 예. 추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무죄예요. 누구나. 그러나 영장은 왜 발부되느냐? 첫 번째는 사안의 중대성이고 두 번째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사람 발부하는데 왜 이 영장을 나는 발부된다고 생각하냐면 첫째는 사안이 중대하고 둘째는 둘 다 부인하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도주나 증거인멸이 가능성이 도주나 도주 오와 증거인멸이에요. 도주 오 앤드 증거인멸. 그럼 부인하는 사람은 되게 나중에 밖에 놔두면 증거인멸을 해요. 지금 말도 맞추고 인멸했잖아요. 하다가, 말추고 컴퓨터 그렇지. 하드디스크 빼고 컴퓨터 몸통 갖다가 어디다 숨겨놓고 이런 일이 또 벌어지거든 계속. 물론 지금 다 확보했다지만 그래서는 나또 구속영장이 이제 증거 분명히 보존하려고 그랬다잖아.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한 표 던지는 이유는 예. 압수수색 그 영장을 법원이 승인했다는 것.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그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더군다나 장관의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법원이 오케이 해 했다는 건 어느 정도 범죄에 소명됐다. 그러니 이건 구속영장은 당연히 나온다. 구속영장이 이제 구속이 집행이 되면은
아 청와대 골치 아플걸요. 그러면은 부인이 만약에 구속이 돼 있다. 음. 이거 참그 법무부 장관 하기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그건 이제 힘들지. 근데 근데 이런- 지금 조국 스타일은 계속 갈 것 같긴 같은데. 아니 이제 그게 못 가지. 그 강적인데 저렇게. 이게 굳이 또 우리가 이제 예언을 할까요? 논리로만 말한다면 예. 뭐 우리가 연좌제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예. 무죄 설사 뭐 구속 기소가 될지 뭐 불구속 기소가 될지 뭐 기소를 안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기소는 이미 했고 아니 추가 혐의에 대해서 추가 혐의, 앞에 거는 뭐 별거 아니 사실 뭐 그것만 가지고 뭐 구속영장을 치고 할 사안은 아니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미 불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이 다른 혐의를 가지고 구속 기소할 것이냐 불구속 기소할 것이냐만 남았는데 그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확정될 때까지 무죄다라고 버틴다면 굳이 버틸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연좌제를 하자는 것이냐. 근데 이제 아이고. 본인의 혐의만 아니, 없다면 문 대통령이 그런 취지로 열심히 니네끼리 싸워라 이거 아닙니까? 아니 가서 그러니까 오면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예. 그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아니었지 않느냐. 근데 이제 본인 뭐 잘못도 이제 많이 소명되고 결국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부인이 이렇게 관련됐다고 한다면 거기도 이제 또가 뭐가 있냐면 어제 이제 아까 국민권익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부인이 구속됐는데 중소기업부 장관이면 괜찮아. 중소벤처부 장관이면 거기는 이해 충돌이 그렇습니다. 아닌데 네. 근데 여기는 법무장관이니까 이해 충돌이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제 지적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본인이 그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뭐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좀 장관직 유지가 어렵겠죠. 근데 그때는 근데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한 열흘 이내면 프로세스가 좀 마무리될 것 같은데. 정 의원님 한 가지만 예언을 한번 해줘 보셔요.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 법무부 장관 한다 못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한다 못 한다. 못하지. 내 멘탈로는 지금 분위기로는 할 분위기잖아요, 사실은. 이건 못해. 근데 나는 한다. 인식이 한다. 딴 사람이 부부 관계란 건 다르죠. 부부 관계에서 한 사람이 뭐 범죄 그 행위가 돼서 구속됐다 그러면 이건 부부 관계에서 예. 딴 사람 뭐 형제가 구속됐다는 거야 부부가 구속됐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것도 친족도 그 다른 얘기지. 이해 충돌의 범위에 해당이 되니까. 서로 그 공모 뭐 증거 때 공모의 어떤 그 심증 뚜렷하잖아요. 부부라면. 그러니까 그걸 갖고서 이 국민들 인식이 있는데 장관을 한다. 그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얘기했죠. 기소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구속되는 날은 그 다음 날 바로 사표 내는 게 국민을 위한 도리고 도리지.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 물 좀 줘. 아니, 도리 따지면은 뭐 그 전에 다 그만뒀어야지. 예. 도리 따지면은. 근데 부인이 구속됐다는 건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죠. 다르죠. 예. 다른 얘기지.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부인이 범죄 행위가 소명됐고 그 사람이 구속이 나랑 됐다. 부부간이다 그러면 이건 좀 다른 얘기지. 저는 구속되면 아유. 그 다음 날 거다. 그만둘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예. 정리가 될 걸로 봅니다. 상식적인 아까 우리 선에서. 방송하기 전에 우리 충청도 뭐 성격 얘기 많이 했는데 역시 우리 충청도 스타일은 어중간하게 이야기를 해서 아니 나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자 오늘 저기 조국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지방 우리 지역 정치 얘기 좀 한번 하죠. 네, 3당이 다 모였으니까는.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예. 그 다음번 총선에 나가실 두 분들이시고 아까 제가 덕담을 한 번 더 드리면 정말 지역에서 뭐 당을 떠나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 또 우리 민주당 경쟁하시는 분들 들으면 저 개새끼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잘 안 들렸는데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